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차르트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제 롱 포지션의 진입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8,700달러 하단 진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59,000달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5,000달러, 5,000달러, 5,000달러. 이더리움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어제는 올바른 결정이었는데 오늘 이더리움도 새로운 진입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2755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포지션의 스톱을 어디에 설정해야 할까요?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스톱 없이 진행하고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 직접 손으로 청산합니다. 즉, 아마도 어딘가에서 청산할 것입니다. 스톱을 의미하는 경우 이 수준 아래 어딘가에서 청산할 것입니다. 즉, 아마도 55,000달러나 54,000달러 이하에서 청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글로벌 하락 채널의 하단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를 깨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국지적인 흰색 채널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58,700달러, 이 선, 이 수준은 꽤 강력합니다. 저는 마지막 리미트 주문을 그곳에 걸었습니다. 매수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네, 비트코인이 결국 CME 거래소에서 발생한 갭을 메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략 57,800에서 58,000달러 정도입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이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게다가 하락이 정말 심해요. 꽤 잘 버티다가 결국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리뷰를 녹화할 때 상황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이러한 급격한 하락은 물론 이번 주에 발생한 여러 요인의 결과였습니다. 즉,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란의 보복 기대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자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전쟁이 시작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카타르를 통해 미국의 공식 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지하게 대응할 것이다. 오늘 밤에 무언가 날아갔지만 그것은 실제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었다. 게다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파산 부채를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약 2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즉, 시장에 있어 이것은 독일 정부, 실크로드, 미국, MT곡스의 영향에 이어 또 다른 타격이었고, 이제 제네시스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국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정말 매우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달 연속으로 경제가 축소되고 있으며 ISM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식 시장도 하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쳤고 비트코인은 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시나리오에 대해 두 가지 예약 주문을 설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심각한 캔들은 상당히 강한 상승 신호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100% 이상, 거의 200%까지 흡수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은 상황이 매우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마지막 수준의 반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마도 58에서 758일 것입니다. 거기에 제 마지막 리밋 주문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하향 돌파하고 빠르게 복구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슬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매우 슬플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가격은 55로 가서 53을 재테스크하고 약 50,000달러에서 이 격차를 메울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연간 이동 평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매우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기서 유지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매우 빠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을 테스트하고 통합한 다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의 지표와 이동 평균을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이뤘는데 이것은 정말 나쁩니다.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로 돌아가서 적어도 60이 아니면 조금 더 높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매수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도 CME에서 갭이 발생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 갭은 메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지금 제 전망은 이미 중립적입니다. 다음 주에 펀다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상황이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시작되면 미국 구축함까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현재 상황은 가격이 보여주는 그대로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유효합니다. 즉, 하나의 제한 주문이 있고 두 번째는 원하는 롱 포지션의 100%를 채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즉 두 개의 새로운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어제 0, 2755, 2511에 도달했습니다. 2511은 비트코인이 55 또는 53으로 갈 경우입니다. 이더리움은 아마도 이 수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횡보장은 정말 길고 지치게 합니다. 알크코인에 관해서는 상황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저는 이 패턴이 부정적인 경우 560으로 갈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여기 있었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560까지 갔습니다. 여기 560에 도달했습니다. 계속될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 그녀가 왔고 100%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호텔 3을 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단 경계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의 채널은 무엇입니까? 꽤 강한 채널입니다. 네. 글로벌하고 주황색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준. 네, 일주일 전에도 말했듯이 560을 지키지 못하면 520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월간 S4와 연간 이동 평균의 Z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고려할 때 이 급격한 하락은 조정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유로 중기거래, 저도 사실 중기롱 포지션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냥 스톱을 취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없이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는 아직 정상적인 조정이 없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강한 반등이 있을 것이고 그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520이 아직 보입니다. 아마도 520에 다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켈 사마아이트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청산 흐름이 매우 심각합니다. 주말 동안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보통 청산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산을 보면 여기서 청산이 되었고 여기서도 청산이 되었고 여기서도 청산이 되었고 저기서도 청산이 되었고 끝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연속적인 청산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멍들이 생기는데 이를 다시 채우는 것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연준이 지금 휴가를 가지 않고 9월을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쓴다면요.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 때문에요. 그러면 바로 우주로 날아갈 겁니다. 에리스는 곧 팍스 뉴스 암호화폐 산업 대표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와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즉, 지금은 예측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미묘한 순간입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순전히 기술적인 분석만이 작동합니다. 관점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이 롱 포지션을 취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 개의 제한 주문이 여기 배치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더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이동 평균선 근처에 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든 최신 거래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 있습니다. 모든 최신 거래는 이 동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와 거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알트코인은 벌의 채널에서만 다루며 주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된 포지션은 숏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생각을 나눕니다. 보통 텔레그램에서 신호를 줍니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 아마도 말하고 싶은 것은 다 말한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고 이란을 이 방정식에서 제거할 수 있었다면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4월 12일, 13일, 14일을 매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의 상황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실제 공격이 발생하면 또 다른 급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를 예상하고 가격에 반영할 것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중기롱 포지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될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마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입 지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거기서 추가 매수한 것들이 작동했든 안 했든 모두 유효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이지 않습니다. 중기는 본질적으로 1년 반까지입니다. 파이밍은 표준입니다. 단기 포지션은 숏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썼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